아빠가 내당 쪽으로 갔대. 여러분 내당이 어디냐면 여러분 이제 안주인들이 여자들이 기거하는 방을 얘기를 해. 여기로 들어갔다. 소생이 마지못해 승상을 따라가다가 중헌 쪽으로 들어갔다. 이러면 중헌은 여러분 집이 있으면 집 딱 한가운데 있는 건물을 얘기를 해요. 이때 왕부인이 중원에서 배회를 하다가 문득 승상이 어떤 소년을 데리고 난간에 오르는 걸 보고 몸을 피해서 내장으로 들어갔다. 승상은 이 벌써 중원에 자리를 했고 그 다음에 시비를 불러서 부인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 왕부인은 이미 여러분 지금 누구하고 누굴 본 거야 얘들아? 승상하고 소생을 봤지. 그런데도 얘가 모른 척하고 내장에 쑥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때 이런 배회하다가 어떤 소년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소생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백년가객을 데리고 왔으니 이런 백년가객이면 이런 100년 영원히 100년 동안인가 아주 오랜 세월 숫자 들어갔으니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집에 온 귀중한 손님이란 뜻이에요. 대부분 사위를 백년가약이라고 해요. 사위는 영원한 손님일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건 대부분 영원한 손님으로서 대부분 사위를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다. 그러면 승상이 얘들아 누구를 사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생을 사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소생을 사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부인에게 빨리 나와서 누구를 맞이해라? 사위를 맞이해라. 이렇게 인사를 시키는 거야. 왕부인이 마지못해 나와서 소생을 맞이하니 근데 여러분 마지못해 나왔다. 그리고 아까 얘들아 여기 어떻게 했어 얘들아? 몸을 피했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 그러면 여러분 왕부인은 여러분 지금 소생을 반기지 않는구나 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어. 그치? 반기지 않는다. 자, 부인이 내 말을 믿지 않으니 사익감을 직접 데려왔어. 부인은 딸아이를 불러서 내 말이 어긋나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여러분 이 승상은 이미 여러분 사익감에 대해서 왕부인에게 말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이미 사익감에 대해 전달을 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처음 만나고 처음 소식을 들은 게 아니라 이미 소생에 대해서는 왕부인이 알고 있었던 거야. 알고 있으니까 탐탁지 않으니까 여러분 피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 아래쪽 갈게요. 승상이 또 시비에게 소저 여러분 이때 소저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의 딸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승상의 딸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승상의 딸을 나오라고 명하자 시비가 명을 받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왕부인이 감히 승상의 명을 말리지는 못하고 왜 남편이 말하는 거니까 소생을 살펴보았다. 얼굴이 웅장하고 풍채와 태도는 화려하지만 선비의 모양새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면 외양을 묘사해주고 있는 부분이잖아. 소생의 외양을 묘사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소생의 여러분 비범성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왜냐면 외향이 화려하고 여러분 풍채가 너무 뛰어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람을 너무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해. 그래서 여러분 외향이 너무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여러분 선비의 모양새가 없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비범성은 있기는 하지만 뭔가 초라하고 이런 좀 약간 누추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지. 이거에 초라함과 누추한 모습이 있었다. 이게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이에 왕부인은 속으로 다음 가지 생각하면서 묵묵히 앉아 있었다. 채봉이가 서명하기는 하지만 서명하다는 건 여러분 약간 갸냘프다, 약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 채봉이가 바로 그럼 누구예요, 여러분?
딸. 그래서 저 같은 아름다운 제주에 뛰어난 선비와 짝을 맺어서 슬아의 손자를 두는 즐거움을 보려 했었다. 한데 소생은 이런 나의 뜻과는 부합하지 않으나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저 같은 아름다운 제주에 뛰어난 선비와 짝을 맺어서 손자를 두는 즐거움을 보려고 했었대. 그러면 이게 얘들아 지금 왕부인이 생각하는 사윗감의 조건이었던 거죠. 그러면 왕부인이 생각하는 조건이고, 근데 여러분 소생은 여러분 비공성은 있어 보이지만 너무 초라해 보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사윗감의 조건에 부합해 안 해? 부합하지 않는 거야.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소생이 탐탁하지 않다라는 거를 여러분 지금 바로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또한 채봉이 승상의 명을 듣고는 어찌할 줄 모르니 시비에게 말했다. 아버님께서 평소돼서 망령됨이 없으셨는데, 이런 망령됐다라는 건 여러분 망령은 약간 심해? 왜 약간 정신을 놓다? 이런 줄 없었는데 오늘은 왜 그러신단 말이냐? 소생은 남이니 내가 이전에 아버지께 말씀을 어긴 적은 없었지만 오늘은 결탄코 이러면 선생님 위로 올릴게요. 아버지 명을 받들지는 못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소생의 이 채봉이는 아버지의 명을 어기려고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 채봉은 병이 있다고 거짓말로 들여대고 중원에 나오지를 않았다. 그러자 승상이 시비를 통해서 꾸짖었다. 아버지와 자식은 천륜지간인데 어찌 아비의 명을 거역하니? 이는 오륜이 끊어지고 삼강이 무너짐이 다름이 아니구나. 아비가 3번 보는데도 쫓지 않는다면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을 수밖에 다를 도리가 없구나.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는 뭐를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어. 승상은 유교적 인식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유교적 인식을 중시하고 있다는 거 알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 당시 시대적인 상황도 드러나. 아버지가 말하면 무조건 다 따라야 되는 거야. 이걸 여러분 우리는 가부장적 제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가부장적 제도의 우선시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야. 채봉이 이 꾸지람을 듣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시비를 따라서 중원에 나타났다. 소생은 마음이 편하지 않아 가려고 했지만 승상이 맞다. 그쵸 여러분? 그 앞에서 소생은 이 모습을 다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왕부인이 자기 꺼려하는 거, 채봉이 얘들아 거역해서 안 왔다. 그래서 여러분 또 이제 승상이 화를 내고 있는 거 다 봤잖아요.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떠나려고 했는데 딸아이를 이곳에 온 건 자네 때문인데 어찌나 가려고 하는가. 그리고 채봉을 어서 들게 하니 채봉이 이미 앉을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선생님 위로 올릴게요. 소생이 인사를 드리려고 승상이 채봉에게 말하니 두 사람이 서로 인사를 했다. 그리고 인사를 마친 채봉이 부끄러움을 머금고 왕부인 곁에 앉으니 승상이 말했다. 하늘이 영웅군자를 점지해 주셔서 너를 위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하늘이 영웅군자를 점지해 줬다고 생각을 해. 이게 승상이 소생을 바라보는 인식이죠. 그러면 여러분 누구랑 인식이 너무 달라요? 왕부인이랑은 완전 인식이 다르구나. 이거 알 수 있어. 어찌해서 손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인가? 채봉이 아미, 여러분 아미가 뭐예요? 아미 BTS 말고 들어가죠. 여러분 아미가 뭐야? 눈썹. 여러분 눈썹을 여러분 숙인다는 건 고개를 숙인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눈썹이에요. 눈썹. 그러면 고개를 딱 숙이고 잠잠히 있었다. 승상이 소생을 돌아보면서 말을 했는데 딸아이가 비록 변변치 못하지만 자네에게 욕되지는 않을 것세. 이러면 자기 딸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춰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 딸아이를 겸손한 말하기 방식. 소생이 미소를 지으며 대인의 크나크신 은혜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대인이 승상인 거 알겠지 얘들아? 자, 소생이 말을 마치고 눈을 들어서 채봉을 잠깐 보니 비록 화장하고 꾸미지 않았어도 사람을 놀라게 하는 재주가 있었대. 그러면 여러분 이 놀라게 하는 재주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누가 누구에 대한 인식인 거야? 소생이 채봉에 대한
인식이죠. 얼굴 보고 한눈에 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얼굴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하여 소생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앉아 있어도 자리가 편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했던 거죠. 자, 선생님 다시 아래. 채봉 역시 눈을 들어서 소생을 잠깐 보니 무릎을 꿇고 바르게 앉아 있는 모습이 청룡이 푸른 바다에서 굶기는 듯 백호의 기상인 듯. 자, 여러분 요거 이 선생님 지금 여러분 이 갈로 표시해 놓은 건 누가 누구를 인식하는 표현인 거야. 소생이 미안해. 여러분 그 소저가 여러분 이 소생을 인식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채봉이가 소생을 인식한 건데 그 인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얘가 지금 무슨 편법을 썼어? 뭐뭐 하는 듯 지규를 쓰자. 그래서 외양에 대해서 여러분 지규법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용 같다고 표현을 해. 이 소생을 여러분 백호 같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소생의 비범함이 잘 모르는 채봉이 봐서도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인수호걸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부친의 명감에 탐복을 했다. 이러면 명감이 아버지의 사람 보는 눈을 탐복했다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 채봉이는 인식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아까 맨 처음에는 자기가 왜 앞에 가야 되냐, 여러분 자기가 왜 중원에 가야 되냐, 그래서 아버지가 너 이거 아버지랑 인연 끊으려면 오지마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이거 너무 잘생겼네. 그러니까 얘들아 백호 같고 영웅호걸 같고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채봉이가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관심이 없었고 아버지 왜 저래?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채봉의 인식은 여러분 소생을 보자마자 변화하고 있다. 이거 잘 구분해줘야 돼. 그러면 채봉은 여러분 맨 처음에 아버지가 소생을 데리고 왔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관심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면 거의 무관심, 아버지 명을 어기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이제 호감이에요. 호감. 여러분 소생도 여러분 이 채봉이에 대한 호감, 채봉도 소생에 대한 호감이 잘 드러난다. 자, 승상은 갑작스럽게 병이 들어서 죽게 되고 왕부인과 승상의 아들들은 자객을 보내서 소대성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왕부인과 승상의 아들들은 여러분 뭐가 되는 거냐면 부정적인 여러분 인물에 해당하는 거지. 악인. 자, 비범한 능력으로 위기를 벗어난 소대성은 승상의 집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살기가 어렵겠구나 라고 해서 집을 떠나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소대성에 뭐가 발생하냐면 위기 나타나네. 소대성의 위기가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21번 보세요. 자, 이튿날 채봉은 왕부인 어머니께 문안 인사를 올리고 소생의 일을 물어봤다. 소녀 듣자오니 군자께서 서당을 떠났다고 하는데 이 오라버님들께서는 응당 하직 인사를 나누었을 것이니 무슨 연구로 나간다고 했습니까? 너는 주중처자의 몸인데 외간 남자의 유무를 알아서 뭐 하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어머니는 여러분 지금 소생에 대한 인식이 또 나와 얘들아. 이게 왕부인이 소생에 대한 인식.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사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위가 아니라 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대성은 남편이 얘들아 자기 사위로 데리고 왔는데 사위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빠들도 이 소대성을 여러분 자기 여동생의 남편이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그래서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했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채봉이 자세를 바로잡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자세를 왜 바로잡으려고 하는 걸까요? 어머니랑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자신의 의지를 보여줘야 돼요. 자신의 의지.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자기의 어떤 신념을 여러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올바른 행동으로 신념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죠. 소자가 군자의 거처를 묻는 건 여자의 행실로서는 옳지 못하고 알아시는데 어머님께서 지난날에 중원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여자가 고든절개를 지키는 건 떳떳한 일이오니 어머님께 군자의 거처를 묻고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인식하는 거야. 그러면 이러면 이것도 있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여기선 여러분 채봉이 소생에 대한 인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채봉은 소생을 여러분 뭐라고 인식하는 거야? 자기 남편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아버지가 이어지려고 노력을 하셨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여러분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자가 고든절개를 지키는 건 떳떳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 여자인데 어떤 여자라고 되는 거야?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지조절개죠. 그래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지조를 제시해주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누구냐 채봉이가 말하는 방식을 보면 어머니에게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자기는 잘못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여자가 이 절개를 지킨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 근거를 들어서 얘기한 거거든. 이때 근거가 뭘까요? 여자는 고든절개를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여러분 내용이야? 여자가 지도절개를 지켜야 되는 거야. 유교. 그래서 유교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해서 어머니께 자기 이야기를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이런 선생님 아래에 내릴게. 여러분 26번. 너는 그러면 소송을 위해서 수절을 하겠다는 말이냐? 대개 수절을 하는 데는 다 곡절이 있는 것이다. 네 아버님께서 5, 6년 후에 육례를 갖춰서 혼인을 하자라고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5, 6년 후에 육례, 여러분 결혼이거든요. 결혼. 그러면 원래 아버지는 여러분 언제쯤 얘네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5, 6년 있다가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취중의 약속은 엄마는 여러분 아버지의 얘들아 이 말이 언제 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취했을 때, 그치? 취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취중이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그래서 아직 정식 혼례를 행하지 않아 지켜지지 아니했으니 소생은 곧 남이나 다름이 없다. 더러운 말로 가문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이런 왕부인은 자기 사위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그다음 갈게. 채봉이 안색을 바꾸면서 어머님 분명히 준어에서 두 사람이 예를 미루고 시문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이는 삼종지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삼종지가 뭔지 아세요? 결혼하기 전에는 누굴 따라야 되는 걸까? 아버지를 따라야 돼. 여자는. 여러분 결혼을 하면 여러분 누굴 따라야 될까? 남편을 따라야 되는 거야. 여러분 남편이 죽으면 누굴 따라야 될까요? 아들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의 삶은 여러분 삼종지도 즉 아버지와 남편에게 뜻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채봉이는 여러분 지금 결혼해서 여러분 결혼하기 전이니까 아버지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고 만약에 얘들아 지금 결혼은 하진 않았지만 결혼했다라고 그렇게 약속한 사이니까 그럼 자기는 소생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때 어머님께서는 증인이 되신 일이거늘 이제 와서 소녀의 절개를 지키는 행실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가문에 욕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녀가 절개를 지키는 행실이라는 건 누굴 따르는 거? 소생을 따르는 일이거든. 그러면 어머니가 얘들아 증인인데 증인이 말을 바꾸고 있다면서 어머니를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잘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왕부인의 지시해주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옛날 초나라 왕 5살 된 공주에게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건 고사를 이제 인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네. 그러면 고사를 인용하는 이유는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다. 자,
네가 잘하면 성밖의 백성들 중에 너에게 한 명에게 며느리를 주겠다라고 희롱을 했는데 공주가 자라서 부마를 간택하려고 할 때 공주는 신첩이 5살 적에 부하께서 성밖의 백성에게 저를 며느리로 주겠다고 하셔서 백성과 함께 살 걸 밤낮으로 마음으로 새기면서 그렇게 커왔습니다. 부하께서 이제 다른 곳에 부마를 간택하신다곤 하지만 신첩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백성의 며느리가 되기를 주기로 간청드립니다라고 초왕에게 여쭈었는데 선생님 위로 올릴게요. 초왕은 자신이 명령을 자책하고는 백성들 중에서 부마를 간택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가 고사를 인용한 부분인 거지. 자, 고사를 얘들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 자신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서 이 지금 채봉의 생각을 한번 보면 채봉은 여러분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고사를 사용했다는 건 고사는 널리 있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보편적인 인식이거든. 그러면 보편적 인식을 따르면서도 이걸 따르면서도 근데 여러분 여기에 완전히 얽매이려고는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자기는 소생을 따르겠다. 어머니의 말을 따르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어머니의 말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하는 말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자, 왕부인은 어처구니가 없어서 다시 채봉을 꾸짖었다. 네가 내 뜻을 거두려면 금일부터 모녀의 정을 끊겠다. 채봉의 효성이 지극해서 모녀의 연만은 끊을 수가 없어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로 꽃처럼 아름다운 밤을 적시고 있었다. 승상의 아들들이 곁에 앉아있다가 말했다. 누이가 평소에 총명하니 오늘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어머니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냐. 옛사람의 고집은 본받을 게 아니다. 즉 여러분 채봉을 오빠들은 설득하려고 하는 거지. 안 된다. 그 사람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이 오빠들도 아들들도 여러분 소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채봉이 눈물 닦고 오라버니 말씀은 어머니를 위한 것인지 군자로서의 정직한 말씀은 아닙니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연료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절행을 충성하지 아니하더라도 옳은 말씀으로 당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린 동생의 마음을 떠보시려고 하니 실로 바른 소리가 아니니 정녕 오라버니들이 한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여기서 어린 동생의 마음을 떠본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누구를 여러분 수절하지 마라. 소생에게 절개를 지키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여자한테 여러분 두 명의 남편을 섬기라고 하는 뜻이나 똑같으니 유교적 관습이랑 너무 어긋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당시의 가부장적 질서가 되게 중요시되고 그리고 보편적 가치, 유교적 가치를 따르면서도 어머니나 오라버니들의 말에는 여러분 거역하는 여러분 좀 적극적인 여성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우리 그럼 잠깐 쉬는 시간 하고 캔베르크를 할까 얘들아? 그거 한번 해볼게. 얘네들이 쓰는 뭔데? 그거 엄청 쉬운 거 아니야? 아니 되게 어렵게 진짜? 아니 그게 그게 아니라 어렵게 생겼어. 뭔데? 여행들이 아니 막 가고 싶은 나라 정하는 거 아니야? 나 몰라 얘들아 너 심리야? 신기하게 무슨 말이야? 아니, 같은 반인 것 같은데. 그냥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막 그냥 놀러 가서도 막 대형
계획을 짜라는 거네. 그냥 일본 리얼 계획. 일본 하면은 우리 엄마한테 물어봐서 떠보게 할게. 그냥 돈 주면. 쟤는 근데 기부. 기부가 아니지 뭐 돈 받고 하면. 네 어머니한테도 안 상품 들려. 판매지. 뭐라고? 네 꼴떡할 거니. 고생 어머니. 상조 경제. 너무 나쁩니다. 여기저기 당근을 팔아. 아니 그 정도 하진 않아. 아빠가 챗GPT 그 유료결제는 왜? 너 너무 아니 내가 너무 부먹 많이 빼서?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아빠 거의 챗프야 챗프. 그 챗GPT 공부를 해봐. 공부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 자기 그 아빠 유튜브 프리미엄 하거든 혼자서 그거 끊고 막 챗GPT 유료결제. 왜? 몰라. 챗GPT가 더 아버지 좋대. 스티치 쓸 일이 있어. 몰라. 챗GPT가 좋대. 그래서 내가 너 슬프고 할때 다 챗GPT가 해주는데 너가 하니까 뭐 그런 게 좋은 거라면서 이거 미리미리 다 하고서 대학교를 가야 된다면서. 그 아빠의 그 챗GPT 좋지.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잖아. 챗GPT한테 문제 같은 거 물어보면 그것도 아 맞아 해줘야 맞아. 되잖아. 아니 저희 지금 칸다도 그걸 바뀌었어. 막 AI가 해주잖아. 근데 오류가 있던데. 가끔. 그래서 아까 야 화학생 뭐야? 싫어. 두 번째 하나. 패스버치. 그거 뭐 공부해야 돼? 패스버치. 그쪽만? 식 있잖아. 그 어. 계산하는 거. 오케이. 그 쌤이 막 화학 반응식 쓸 줄 알아요. 아그 엔탈피? 엔탈피랑 아니 거. 그 화학 반응식 써야 돼. 아그 개수 맞추는 거 할 줄 알아. 야 그건 작년에. 작년에 까먹었네. 기획수. 까먹었네. 진심. 아니 그냥. 진심으로. 아 근데 이게 개수가 정수가 아닐 수도 있지. 막 2분의 1 5초 뭐 이런 것도 나오지 않나? 아 그럼 화학식을 외워야 되네. 화학식을 외워야 되네. 미친 거네. 아 몰라. 나 안 가져왔는데 화학식. 야 나 산소 그거 분자를 계산했는데 오차 100 나. 아 말했구나. 말했잖아. 왜 그래 말했어.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오차 100 나오면 뭐 오차 100 나와. 점수 깎는다는 그런 건 없었잖아. 계산만 제대로 했으면 됐지. 아니 너 오차가 어떻게 100이 나오냐고. 네가 시험 똑바로 안 하지. 아니야. 쟤. 아니야. 강서연도 그거 나랑 같이 했는데. 그럼 강수현도 그걸 못하는 거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계산 잘못한 걸까? 나 계산 5번 하긴 했어. 너무 어이없어. 난 진짜 10년 검수했지. 왜? 거의 273 절대 아. 안 넣어. 더하는 거 까먹어가지고 2점 몇몇? 막 이래가지고 분자량 아니 그 2.1. 분자량 2점 아무리 오차하고도 2.1몇이 나올 수가 있나? 하면서 진작에 분해해보고 다행이다. 내가 손이 왜 이렇게 하얘? 아빠가 하얘가지고. 어. 너도 하얗잖아 너도. 걔 누런데 지금. 하얗잖아. 하얘. 이렇게 누래 지금 옆에 있으면. 아니야 하얘. 박채리도 하얘. 너 손 보여. 나안 해. 목에. 나보다. 야 이 사진 어디 있었어? 내 핸드폰에. 아 뭐야 나 중2 때 사진 진짜. 아 존나. 그 꼴이 왜 이래 이때? 근데 너 방학 때 했던 존나. 아 개웃기네 진짜. 아니 너. 했나요? 너 여자 컬렉터. 여기 있는데? 아 지금 나 여자 컬렉터. 나 여자친구 개 많아. 아니 실수. 그러면서 왜 내가 너 여자 좋아한다고? 아니
그게 그 여자 친구라서 말해 여자 진짜 여자 여자 컬렉터 이 말부터 아니, 난 여자를 좋아하는 아니, 뭐 개소리인데. 보통 좋아하지 않으면 아니 컬렉 그러면 수집을 막 할 수가 신발 없어 좋아하지 수집하는 사람은 신발 신발에 좋아하는 사귀고 싶은 거야. 사귀고 아, 싶을 뭐 정도로 아니 그게 아니라 막 사귀고 아니, 싶을 무리수야. 정도로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발을 수집하는 거잖아 아뭔 개소리야. 봐봐 아뭔 개소리야. 아이돌 앨범? 좋아하고 사귀고 싶으니까 사는 거잖아 아니 아이돌은 다른 거지. 신발 사귀고 싶을 수도 있지 사귀고 싶으면 아까 좋아한다 그러니까 너도 여자를 사귀고 싶은 거 아니, 좋아하니까 여자를 아뭔 여자 개소리냐고. 컬렉터라는 발음 아니 근데 난 이제 아니, 맞잖아. 인간한테 마음이 안 설레 더 이상. 그럼 뭐 애니 여자 컬렉터 거별을 그래서 막 똑같은 거 듣는구나 요즘. 뭐 아니 아이돌 올라오고. 아니 그거는 혼자 혼자 아니 왜 아니 노래가 좋았었는데 아니 그냥 그거 있다. 우리 그 너랑 이은지랑 뭐 찍어주면 안 돼? 미쳤네. 그룹 있잖아. 근데 이거 사진을 왜 안 했어? 서진이? 서진이? 서진이 오빠 안 봤는데? 아 이거? 아 이거? 안 알려준 거야. 아 이거 왜 내가 했는데? 몰라 이거 나를 본 사람은 따라하고 나 못 봤나 봐. 서진이만 안 보는 어, 거야. 그런 건가? 너가 싫어서 너는 서진 나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 알겠어 잘 씻고 할 때만 안 때만 봤나 한데 보다. 어때 이거는 시그니처 여기서 여기서 아무도 안 따라했어 여기서. 봐봐 다너 하기 싫으니까 야 니도 따라했잖아. 나 원래 이 포즈 아, 내 뭐? 전에서 아니 내 전에 찍었던 사진 내가 보여줄게 진짜 나 아니야 이거 해. 괜찮아 그 정도. 이거 한다고 내가 널 따라할 것 같아 내가 너를 따라할 거야 너 같은 걸 싫어 볼 때만 딱 얼굴이 빨개졌네. 이것도 여자랑 너무 오래 아니, 있어 마지막에 찍은 프레임이야. 사진인가 너 프레임 씌워. 아 너네 오빠야. 아니 내가 뭘 했는데. 잘 물어봐 너 빼고 다 알걸? 얘는 진현우인데 얘는 문구영 닮았어. 배우 문구영. 너 눈이 똥이야 너. 아니 너 어떻게 생겼는지 뭐를 보여줘봐. 내가 하는 눈 내가 닮았다고 진지하게. 소리 안 닮았는 거 너네 잠깐만. 걔 닮았다고 실물로 보면 더 닮았다고. 그래 문근영이야. 아니 잠깐만. 너가 서수진 닮은 것처럼. 그럼 나랑 둘이 있을 때만 하고. 지영이 진짜 운합 닮았다. 아니 근데 춘식이가 더 닮아 춘식이 춘식이가 닮았다. 닮아 진짜 운하다. 남도 희연이가 좋아하는 운도 진짜 닮았어. 진짜 닮기 진짜 아니 가끔씩 기시감이 들 때가 있어. 진짜 닮았다. 아니 근데 그 말 싫어. 아니야 제이 닮았다는 말 사실은 제이는 진짜 개못생겼어. 뭐 제이랑 오나이랑 똑같이 생겼 그니까 똑같아. 아니 근데 제이랑은 닮진 않았어 그래. 문화는 제이는 닮았는데. 약간 여기 승곤처럼 아, 그래? 제이 그냥 생기다 말았어. 아니 오시대 닮았어. 동나? 응. 영준은 왜 검색해? 이 사람이랑 좀 똑같이 생겼다. 누가? 문학이랑 명재이랑 똑같이 생겼어. 명재 팬다고 말하면 뒤져. 그냥 명재이지 아니 난 성호 내 스타일은 성호. 아 왜? 아니 왜 성호 벙커 없어? 생긴 게 덩크야 성호 안 호생. 태산은 어때? 태산 컨셉충 아닌 태산은 없지. 몰라 걔 컨셉 중인 줄 아니 근데 태산 그 뭐지? 내가 좋아. 그거 최근 노래에서 그 머리 탈색 하신 거? 그거 괜찮은 거 빼고 모르겠어 태산은 잘생겼어. 명재는 난 잘생긴 모르지. 명재는 영준이 제일 망둥어 같은데? 아니 미건 넓어서. 영준이 제일 어이가 없어 진짜. 태산 아니 그럼 누구 성호 보고 잘생겼다고 아니 명재는 하는 잘생긴 거 같아. 너를- 보낼 것도 잘생긴 거 같아. 왜냐면 성우